예,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월드컵 축구 승리를 응원했습니다. 이겼으면 좋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대표팀이 아주 잘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음 가나와의 경기에서는 꼭 승리의 기쁨을 국민들에게 안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 상생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모처럼 예산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또다시 우리 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과 공약에 대한 예산마저도 칼질해서 넘기고 있는 독주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위에서는 용산공원 조성 예상 사업 165억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도 꾸준히 추진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많이 넣어서 통과했습니다. 정무위에서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예산, 청년정책 총괄조정 및 지원 예산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날처리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려는 정부 완박 횡포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숫자의 힘으로 여야 합의 처리라는 정신대 짓밟은 반의회적인 행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철학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패배하고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으면 그 결과에 승복해서 새 정부가 첫 해만이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야 예산이 합의 통과되어야 국정조사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를 거두어 드리기 바랍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습니다. 또 정부의 약속 위반 때문이라는 그들의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파업이 계속되면 운송 개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노조가 국민과 한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힘에 의지해서 이기주의적 요구를 관철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민노총은 현재 화물, 학교, 병원, 철도를 포함하는 릴레이 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노동자들은 대부분 소득 상위 10%의 기득권층입니다. 그러면서도 약자 흉내를 내면서 주기적으로 파업을 일으키고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고용 세습과 같은 불공정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 결과가 국민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민노총이 계속 이 길을 간다면 머지않아 성남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 소멸될 것이 분명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보고는 언급조차 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흑석 선생이라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는 흑석 선생을 흑색 선생으로 바꾸어 불러야 된다고 주문이 있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가 청담동 뻥자리가 됐습니다. 더구나 본인이 협업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일언부중이면 천어무용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 말이 거짓말이면 나머지 천마디 말도 전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더구나 민주당의 대변인입니다. 공당의 대변인이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나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데도 그대로 대변인으로 두는 민주당도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으로 김의겸 대변인이 하는 말을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데는 또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또 한 사람 생겼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내년 대법원장 퇴임식에 1억 8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다고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기록을 계속 써나가고 있습니다. 코드 인사로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을 요직에 기용하면서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문재인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켰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역대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도덕성 면에서도 심각한 흠결을 드러냈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도 국회 거짓 해명을 했고, 이로 인해서 공문서 위조와 직권 남용의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또 16억을 들여서 천년 대리석으로 공간을 예산 전용까지 해서 호화 리모델링을 했고, 그 공간에 아들 부부를 무상으로 거주시키면서 공간 재테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과 관련 있는 자신의 며느리 소속 변호사들을 모두 공간에 초청해서 향응을 대접한 일도 있습니다. 퇴임식에서 무슨 말을 할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우리 당이 김명수 백서도 냈습니다마는 저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으로 있다는 것이 참 분하고 억울합니다. 네,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입니다. 이제 그동안 예결 소위에서 여야 간의 합의하에 감액 심사가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토위와 또 정무위에서 자신들의 그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악용해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예산안을요. 단독 처리하면서 정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 오던 사업들을 대거 이미 삭감해서 예결 소위로 송부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밤새워 가면서 예결 소위에 정부 예산안 심사를 해온 여야 의원들의 심사 결과를 전부 다 뒤집고 이걸 형해화하는 이런 폭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 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위원회에서 그 일방 처리한 이런 이 감액 의결을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는다면은 예결 소위에서 다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정무위와 또 국토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예산안을 원점으로 되돌려서 심사하고 합의 처리해서 예결위로 송부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민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 출입량이 평시 대비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시민트협회에 따르면 하루 200만 톤 출하를 예상했는데 파업으로 출하량이 1만 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현대제철은 하루 평균 약 5만 톤 규모의 출하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건설 현장은 멈춰 서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주택 공급 차질을 불러오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화물연대에 묻습니다. OECD 국가 중 운임과 처벌을 법으로 정한 나라가 있습니까?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호주 단 한 곳만 시행한 적이 있는데 이 또한 2주 만에 폐지를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요구에 답을 했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한 결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나오면 토론할 기회의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품목 확대는 파업의 본질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캐리어, 위험물 등 품목은 소득도 이미 타 품목보다 운임이 높고 규격화와 표준화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품목 확대는 자신들의 세력 확대를 위해 물류 시스템을 인질로 잡아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민주노총의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이익을 위해 나라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나라와 국민 전체의 고통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일터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이 대표의 통장에 대장동 일당의 검은 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분신인 측근 2명이 구속되고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 탄압이고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 수사라고 주장을 하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주변인뿐만 아니라 본인 계좌까지도 검찰 조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명예는 누가 인정하고 부여한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2018년 1월 30일 방영된 MBC 프로그램에서 범죄 청산은 초강도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불의, 부정의 범죄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다.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적폐 세력과 공범자이거나 공조자들이었던 것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명색이 대선 후보까지 한 정치 지도자가 최측근이 구속이 되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상황에서도 민주당 뒤에 숨어 묵묵부답하는 태도가 전 대권 후보이자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축이고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대표다운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떳떳하게 검찰 수사에 응함으로써 먼지 안 털 1원이라도 받았으면 모든 공직을 내려놓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한 자신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내 입맛에 맞으면 국민의 뜻이고 나에게 불리하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역사에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폭로했던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청담동 술자리는 없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근거라고 제시했던 그 내용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민주당은 지도부까지 가세해서 거짓말을 근거로 해서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민주당 지도부는 그 거짓말을 가지고 진실규명 TF팀을 꾸리자고 했고 특검 수사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 김의겸 대변인은 주한 유럽연합 대사와 이재명 대표의 비공개 면담 브리핑에서 대사가 하지도 않은 말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가 당사자인 해당 대사로부터 내용이 왜곡됐다는 항의를 받고 이것을 사과하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외교 참사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또 민주당 정부가 이 거짓말을 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결정을 하면서 미국도 충분히 이해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별도 논평을 내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한국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광우병 계담 때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전부 머리에 고명이 떨려서 죽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죽이려고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한다. 이런 괴담을 퍼뜨려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14년의 시간이 지났지만은 광우병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안함 폭침 때는 우리의 국군들이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꽃다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때 우리 군 조작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월호 사고 때는 미 잠수함 충돌설, 이런 황당한 괴담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 이런 허무맹랑한 원전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방사능으로 사망한 사람은 당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최근에도 민주당은 월성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유출됐다, 그렇기 때문에 월성 원전 폐쇄가 불가피함이 확인됐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중수소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드 때는 사드 그 방사능 때문에 이 몸이 튀겨진다, 이런 노래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우리 사회에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거짓말 DNA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앞으로 어떤 거짓말을 언제 해서 우리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김의겸 의원의 이 거짓말 사례는 결코 유감 표명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김의겸 의원은 더 이상 공인의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판단됩니다.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본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민주당도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 차원의 공식 사과와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안타까운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어렵사리 어저께 국정조사 특위 구성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여야가 상생을 위해서 서로 협치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한 정기국회가 종료까지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고, 특히 예산 처리 기한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힘을 가지고 우리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삶과 민생에 직결되는 만큼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금투세라든지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등 세제 개편 논의가 기재위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민주당의 우격 다짐으로 인해서 종부세 개정 시기를 놓쳤고, 그 결과 지금 국민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가 12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9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종부세 증가액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하여 집값이 급등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또한 공시가격이 무리하게 인상된 결과입니다. 당초에 종부세가 도입될 때는 일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부과되던 세금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보편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7년에 주택분 종부세 세액이 3,800억이었습니다. 금년에 4조 1,000억입니다. 무려 10배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잘못은 더불어민주당이 했는데 왜 그 희생과 고통은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까? 민주당은 이 같은 잘못을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산과 법안 심사에서 상생과 협치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리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정쟁과 목리로 또 한번 이러한 제도 개선의 시기를 놓치고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종부세 10배 인상과 마찬가지로 국민들께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민생을 위한 예산과 법안 논의에 민주당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정무위원회 윤한홍 간사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정치 공작 사건에 가담했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제 사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유포자를 공익 신고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가담을 해서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본인은 공정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지난 10월 30일 날 직무회피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 직무회피 신청을 했다면 이해충돌 방지법 취지에 맞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어도 안 되고 지시를 했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회피 신청한 직무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업무에 대해서도 회피해야 되는 것이 권익위에서 서면 답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현희 위원장은 이 가짜 뉴스 또 정치 공작 사건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공익 신고 사건인 것처럼 둔갑시키려고 한 거예요. 보도자료를 권익위에서 배포를 했습니다만 초안에는 공익 신고자 표현이 없었습니다. 세 차례 보고 받으면서 전현희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공익 신고자라는 표현이 보도자료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이 가짜 허위 뉴스를 국민들에게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려고 공익 신고자라는 표현을 넣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밝혀졌지 않습니까? 더 이상 국민 권익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앉아 있지 말고 이제 사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표 내야 됩니다. 그동안 전현희 위원장이 자기가 속한 정치 집단의 민주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밀고 공익신고 사건을 처리해 온 것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는 공익신고자를 5일 만에 공익신고자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아들 공익제보 건은 67일을 걸렸습니다. 자기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었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공익신고자는 이미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발표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제보자가 트위터에 불만 글을 올리고 또 항의를 하니까 공익신고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편파적이고 정치적으로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에 이 허위사실 정치 공작에 올라탔다가 또다시 편파성과 불공정성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전현희 위원장은 더 이상 변명과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지 마시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간사입니다. 어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의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국정조사 실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 특위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국정조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조사가 민주당의 당리 당략이나 정쟁 또는 자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활용한다면은 이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태원 사고 같은 비극적인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미흡했던 사회적 재난에 대한 예방과 그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서 유가족과 부상자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셨던 분들에 대한 그리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남 갈등 부추기는 북의 선동에 노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어제 김여정을 내세워 윤석열 정부를 향해 차마 입에도 올리기 거북스러운 막말로 조롱하며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관역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김여정의 담화는 올해 4월 서울의 주요 표적을 괴멸시키겠다고 한 북한군 고위 인사의 담화에 이어 김여정이 직접 서울을 타겟으로 거론한 노골적 협박이고 28년 전에 이미 서울 불바다를 운운했던 북한이 최근 전술핵 운용부대를 전방에 배치한 데 이어 속초 앞바다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형태로 볼 때 그 위협의 현실성은 과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권 퇴진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국 내 일부 세력의 주장에 올라타 현 정부를 흔들려는 상투적 대남 선동입니다. 그런데 김여정의 대남 갈등을 부추기는 선동에 대해서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상한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북한이 서울 관역 발언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하면서도 지금의 악화된 남북관계는 현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와 여당은 더 늦기 전에 극단으로 치닫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의 악화된 남북관계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니 이 무슨 아닌 밥 홍두깨 같은 발언입니까? 아니, 그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취임 후 국회에서 한 첫 연설에서 북한의 아낌없는 보건 협력을 지원할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정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화를 하자고 계속 제의하고 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다는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처럼 김정은 남매의 심기를 항상 살피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니 문재인 정부는 4시간여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처해 준비 중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김여정의 하명법을 만들어서 가져다 바쳤습니다.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라고 하니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60여 명의 의원들이 이 국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연장판을 돌렸습니다. 김여정이 문재인 정부 장관들을 지명 공격하면 김여정이 말 한마디에 통일부 장관이 날아나고 국방부 장관이 날아나고 김여정의 데스노트에 이름이 오르면 외교부 장관도 교체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권 때처럼 북한과의 대화에 목매어 끌려다니고 대북 굴종 정책을 해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지금 국민들은 어제 김여정이 윤석열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가고 하명을 내렸으니 이번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 촛불 집회에 참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수가 더 늘어나지 않겠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누가 김정은 남매를 저렇게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는지 성찰해 보시고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북의 헛된 선동에 노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내부 갈등을 부추긴다고 해서 흔들릴 우리 국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뭐라고 해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절대로 대북 굴종 정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한노회 간사 이민자인입니다. 앞서서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촛불 정부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노총은 때법과 거짓 택동으로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난 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에 많은 해악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민노총의 때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요구인 현행 안전운임제 3년 유예를 약속했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5개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어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이 진정 화물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정당한 투쟁인지 아니면 현 정부를 흔들어대기 위한
정치 파업인지 국민들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6월에도 있었던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로 인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국가기관 산업이 일주일 넘게 마비되었으며 중소기업들은 수출 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 계약마저 파기되는 시련을 겪은 바 있습니다. 민노총이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서 기득권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노동 정책을 표방했던 문재인 전 정부가 출범한 뒤에 오히려 노사 분규가 확대되고 투쟁 강도가 거세져서 오죽하면 헌법 위에 떼법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필요할 때는 헌법 정신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법치를 무색하게 하는 흑백 논리를 우리 사회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지 물리력을 앞세운 불법 행위를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복합 위기를 맞아서 정부와 국회, 기업가, 근로자 등 모든 경제 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파업을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반드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대표도 거짓말쟁이, 최고위원도 거짓말쟁이, 대변인도 거짓말쟁이, 하루가 멀다 하고 거짓말을 하여 국민들로부터 더불어 거짓말당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쏟아낸 거짓말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도 모른 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진실이라 믿으며 또 다른 거짓말을 쏟아내기에 바빴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큰 사고를 쳤습니다. 김의경 민주당 대변인이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거짓 제보를 받아서 지난 국감장에서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결국 거짓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당의 얼굴과 입인 김의겸 대변인의 거짓말로 그동안 민주당은 거짓말로 선동된 정치, 떼법 정치를 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원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는 이보다 한술 더 떠서 자당 장경태 최고위원의 새빨간 거짓말, 가짜뉴스 공개 유포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기는커녕 이를 야당 지도부의 합리적 의혹 제기로 감쌌습니다. 자당 대변인은 어처구니 없는 허위사실, 가짜뉴스가 드러났으면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 고개 숙이고 김의겸 대변인을 즉각 해임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손상시키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인격을 모독한 김의겸 의원은 의원직에서 하루빨리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정과 상식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 예의를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영식 의원님. 네, 가방에 있는 김영식 의원입니다. 어제 가방 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을 했었고 독단적으로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가방에 보면은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가방위원장 민주당 위원장이고 그리고 조승래 의원이 간사인데 소위를 1, 2소위를 일방적으로 이 소위를 조승래 간사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일방적으로 이 방송법안이 상정이 되고 처리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에 개탄을 금치를 못합니다. 주요 골자는 지금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를 해산하고 25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겉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를 표방하고 있지만은 속내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후견주의로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제 소위 직후 여당 가방 의원들은 방송법 강력 규탄 성명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노총 언론노조 공영방송 연구 법안은 악법 중에 악법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집권 야당에게 알립니다. 집권 여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어떠한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SMR 기술 개발 사업 예타 발목 잡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MR은 전 정부에서 어렵게 추진해온 국책 사업으로서 지난 6월 예타를 통과를 했었고 내년에 본격 사업을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가방위 중심으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을 구성하여 이원욱 전 가방위원장과 제가 함께 공동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정치적 이유로 SMR 기술 개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당초 여야 초당적 정신을 좀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기술 개발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쳤을 때 나타나는 우리 국가의 손실은 아마 우리 민주당 전적으로 참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MR 기술 개발 예타 통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토위 간사 김정자입니다. 국토위의 이번 예산에 대해서 일방 처리한 것에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한마디로 원맨쇼였습니다. 이재명이 살리고자 하는 예산을 고작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한심한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명령을 실천이라도 하는 듯이 어떤 임대주택 시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밀어붙이는 겁니다. 임대주택 지금 시장은 현재 공실률 또는 앞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부지 등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의 예산으로 회계하는 것입니다. 감액된 예산이나 줄어든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무조건 일방적으로 마치 임대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 수요자들이 자기들 지지층인 양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면서 무조건 예산을 증액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문제는 이 지금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또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우는 예산은 무조건 발목 잡기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지금 대통령실 이전 용산의 용자만 나와도 예산을 전액을 삭감을 합니다. 소위에서 먼저 용산공원 예산을 대통령 이전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국민적 비판이 일자 전체회에서는 303억 중에 반토막 정도를 살려놨습니다. 그나마 국민의 눈이 무서운 거죠. 그리고 공공 분양주택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이 좀 더 장기 저리로 집을 살 수 있도록 그냥 임대가 아니라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세권 찻집이라든지 이런 그 장기 저리 임대 분양을 하기 위해서 는 예산입니다. 1조 1,400억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공약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걸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이런 민주당의 의도입니다. 더 이게 지금 민주당 안에 이거 측은한 것은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답답해합니다. 지금 사실 예산은 다 아시다시피 예산 소위에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로 감액과 증액에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게 국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일방 처리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에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상 전체 회의는 열리지 않았던 것이 우리 국회 관례였습니다. 왜? 예비심사에서 심사를 하고 예결위로 넘겨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회의도 본인들이 그냥 정부 장관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쇼를 하겠다는 그냥 열고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시가 무엇이 그렇게 무서운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아직도 이재명 대표를 무서워해야 할 그럴
상황입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좀 더 국회의원으로서 좀 당당하게 예산에 임하고 앞으로 또 향후 예산 이후에 벌어질 국조에도 국회의원답게 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공약의 발목 잡기, 이런 예산 무조건 삭감이라는 이 기조에서 벗어나서 합리적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